네, 안녕하세요. 청담 밸류학원 대표 임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드리는 내용은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제목은 이제 부자들이 만든 스카이 비낭 루트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학교들이 있는데 그 외국인 학교들 중에서 청라달튼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다른 외국인 학교들과 달리 한국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된 곳입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요. KIS 판교나 SIS 또는 SFS, YISS 이런 학교들은 인가된 학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을 지원을 할 때는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이제 보고 지원하게 되는데, 검정고시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대학에서 이제 판결하는 게 만점을 받더라도 과거에는 지원을 한 학생들 평균치로 등급을 주었거든요. 수시로 지원을 할 때 강남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검정고시가 좀 유리했어요. 왜냐면은 평균치로 등급을 주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대학교에 내신 5등급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겠습니까? 내신 1, 2등급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해줬단 말이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를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자퇴생들이 늘어나니까 2025년부터는 검정고시 만점을 받고 인서울 좀 상위권 대학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학교들이 3등급 또는 3.5등급으로 만점자를 대우합니다. 때문에 이제 미인가국제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제 검정고시 보고 나 스카이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정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시로 간다고 그러면은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실 청라달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요즘 인기가 있죠. 우리나라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청라달튼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랙이 있기 때문에 그 트랙을 밟으면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10학년, 11학년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랙을 밟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9학년 수업도 그 트랙을 밟아야 됩니다. 한국어 과정을 다 온라인으로 뺐어요. 학교가 이제 굉장히 스마트한 거죠. 왜냐면은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외국인 학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학교가 굉장히 스마트하게도 일단 온라인으로 빼버린 거예요. 한국어 가르치는 거를. 학교에서는 영어를 계속 사용하고 일부 과정만, 사회과목 몇 과목만 오프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나머지 다 온라인으로 뺐습니다. 청라달튼은 예전서부터 온라인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고요. 스마트합니다.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물어봐도 우리가 이미 최저액은 제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처럼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객관적으로 봐도 최저액보다 훨랐죠. 이 학교는 사실 입결은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해외 3년을 거쳐야 됩니다. 자녀분이 굉장히 어리다 그러면은 해외 3년 이렇게 갔다 오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학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의대, 치대 또는 우리나라 스카이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밖에 나갔다 3년 채우고 바로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9학년 입학도 요즘 힘들어져서 가급적이면 한 7학년, 6학년 또는 그 전학년으로 들어오는 게 안정적입니다. 이 학교 인기 굉장히 치솟을 것 같아요. 최근 한국대학교 입시 결과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 학교가 아이비리그도 가고요. 입시 결과를 제가 한국대학으로만 안내해 드리는 건데요. 홍콩 과기대 같은 경우는 보통 14명, 15명 이렇게 합격시키거든요. 한 해 졸업생이 한 60명 정도 돼요. 학생들 중에서 홍콩 과기대 한 15명 진학시킨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면 더 황당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입시를 하는 학생들은 졸업을 한 다음에 수시 지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IB 합격했는데 내가 우리나라 대학 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은 미리 빠지고 순수하게 우리나라 대학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심히 찾아본 결과 40%? 50%라고 볼게요. 그러면 60명 중에 한 30명 정도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 자, 이 데이터는 제가 봤을 땐 25명에서 30명 정도의 데이터예요. 어느 정도 훌륭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4년치를 한번 볼게요. 4년 동안 어땠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훌륭하죠. 2022년도 졸업한 학생인데요. 그 해에는 66명이 졸업했네요. 66명 졸업을 해서 여기에서는 뭐 중복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합격한 학교 보면 돼요. 연세대학교 14명 합격했습니다. 66명 졸업했으면은 한 50% 정도 지원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은 약 대략적으로 한 33명 정도 지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 30명 미만 정도 지원했을 텐데, 그 중에 절반 정도의 14명 정도가 연세대학교 합격했다. 우리가 수시 지원은 총 6개 지원할 수 있어요. 지금 밑에 보면은 메디신, 덴터스리 6명 이렇게 써있죠. 의대, 치대 6명 합격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뭐 지원해서 합격한 거죠. 말이 안 될 정도로. 23년 볼까요? 23년에는 65명 졸업했어요. 보면은 제일 많이 합격시킨 학교가 성균관대. 성균관대 19명 합격했네요. 19명. 와. 그러면은 65명이 절반이니까 한 32명 정도 지원했을 것 같은데, 30명에서 32명 정도 지원을 해서 성균관대 19명 합격했다. 대단하죠? 연대는 12명. 24년도 보게 되면은 68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절반, 뭐 34명 정도가 우리나라 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성균관대 9명,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8명, 고대 4명. 다양하네요. 이 해가 아마 24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으로 많이 떠났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뭐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포스텍은 계속 합격을 하네요. 꾸준히 매년. 그런 부분들 좀 눈여겨볼 수 있고요. 25년도, 작년도 볼까요? 작년도에 60명 졸업했어요. 60명 졸업했으니까 한 절반이니까 30명 정도 뭐 지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도는 또 성과가 좋네요. 연세대학교 합격한 게 13명. 중에서 또 연세대학교 의대도 있네요. 한 명. 대단합니다. 포스텍은 계속 합격하고 있고, 그리고 의대에 합격한 수치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잘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죠. 제가 과거에도 성난알튼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학년 때 엄마 손잡고 뭐 싱가포르나 뭐 말레이시아 갔다가 그 다음에 성난알튼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실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엄마가 같이 못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6학년 또는 7학년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7, 8, 9를 1번 보딩스쿨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 혼자 갈 수 있을 나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보딩이 가능합니다. 일본이. 예전에는 보딩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23년부터 보딩스쿨로 이제 일본에 갈 수 있는데, 한국인 학생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7, 8, 9 가고, 그 다음에 10학년부터 이 학교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10, 11, 12 뭐 이렇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좋다라고 하면은 한 6학년 때 가는 게 제일 좋죠. 6, 7, 8 이렇게 이제 보딩 가고, 그 다음에 9학년부터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데, 일본 보딩 스쿨은 7학년서부터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6학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잠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방법이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 대학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부자들이 만든 방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라달튼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주재원들 많지 않냐, 해외에. 그분들이 여기 오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삼성이나 기타 등등의 주재원으로 그 동남아 또는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할 경우 자녀한테 1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이 학교에 보낼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못합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절반 정도 비용을 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2, 3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내가 애를 이제 데리고 있는 건데, 돌아와서 이 학교를 다니는데 뭐 1억 정도 써야 된다? 이건 부담스럽죠. 그래서 보통 못하고 이 학교에 들어오는 분들은 부자분들밖에 없어요. 학비가 뭐 최대입급인데 최대입보다 비싸거나 그럼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렵다. 그리고 통학하는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제일 비싼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를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재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건데요. 또 재력이 있는 분들은 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재력 있는 분들이 이 학교 들어온다? 그건 진짜 우리나라 대학을 목표로 하는 분들 얘기고요. 대부분은 SIS나 SFS 또는 뭐 용산, YISS 이런 데 가죠. 해외 대학이 목표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학교는 틈새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 학교에 자녀분을 보내고 싶다. 청라달튼에 자녀분을 보내서 우리는 아시아권 대학이나 또는 한국대학교가 목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와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고요.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